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러시아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아우디유카 지역에서 대전차 지뢰밭으로 오인하고 돌격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적인 분쟁과 영토 분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이 전쟁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분쟁으로 양국과 국제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독립국가가 출현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특히 정체성, 언어권, 정치적 성향 등의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분쟁의 주요 촉매제 중 하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등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침략을 비난하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더 많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폭력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미래 방향에 대한 통제권 투쟁입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을 지원해왔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주장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동조하는 것을 막으려는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분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전쟁은 광범위한 파괴, 경제적 어려움, 인도주의적 위기 등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는 분쟁에 대한 대응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은 국제기구의 한계와 세계화된 세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부각시켰습니다. 다음 내용은 아우디유카의 대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우디유카 지역에서 러시아 기갑부대가 대전차 지뢰밭으로 오인하고 돌격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우디유카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러시아 기갑 군단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중전차는 단 16대만 파괴된 반면 러시아 전차는 무려 221대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돈바스에서 러시아 군이 입은 손실은 병력과 사상자 측면에서 모두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손실로 인해 러시아는 계획대로 도시를 포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톰지로 알려진 러시아 보병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병을 상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관점에서 더 쉬우며 우크라이나 군은 대전차 자살 드론을 사용하여 러시아 장갑차를 표적으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기갑부대를 파견하는 것에서 보병과 장갑차를 함께 파견하는 것으로 전술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대규모 부대로 행군하는 데 따른 불편함 등 러시아 보병이 직면한 문제를 반영합니다. 앞으로 겨울 전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아우디유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 실패의 의미와 향후 몇 달 동안 양측이 직면하게 될 과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공세 실패로 인해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이 지연되면서 러시아가 준비할 시간이 생겼고 병력과 자원이 부족해 겨울 공세가 어려워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많은 이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을 버티기 위해 러시아의 탄약과 드론을 고갈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제거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 등 한국 기업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공항 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건에는 속도가 중요한데 한국 기업들은 공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효율적인 전후 재건을 위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한국계 현지 정치인들과 협력해 철강 모듈러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재건을 위한 모듈러 건축입니다. 한국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의 효율적인 전후 재건을 위해 모듈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구조물은 공사 기간을 최대 60%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공법은 재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요 인프라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현지 생산 설비 구축 협력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한국계 현지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철강 모듈러 생산 설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 설비가 완공되면 필요한 건축 자재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어 외부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공항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들은 기한을 맞추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전문성은 우크라이나의 공항 인프라를 복구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신속한 재건을 위한 긴급성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의 복구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후 재건에는 속도가 필수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적시에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인프라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후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여는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모듈형 건설 기술에 대한 집중은 필수 시설을 복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안정으로 가는 길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약속한 탄약이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방의 지원이 약해지면서 러시아는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무기 자원의 제한된 가용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톰지로 알려진 러시아 보병이 분쟁에서 비효율적이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톰지로 알려진 러시아 보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에서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보병을 상대하는 것이 방어적인 관점에서 더 쉬우므로 우크라이나 군이 유리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자살 드론을 사용하여 러시아 장갑차를 표적으로 삼아 러시아 보병 병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부대로 행군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러시아 보병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기갑 병력을 파견하는 것에서 보병과 장갑차를 파견하는 것으로 전술을 전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아우디유카 지역에서 발생한 러시아 기갑 부대의 비참한 오판은 군사작전에서 정확한 정보와 전략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지역이 대전차 지뢰밭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견고하게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 보병은 전술을 조정해야 했고 향후 분쟁 전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서 효율적인 재건과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